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CBS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개인 차원의 인식 변화를 넘어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 평등한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소외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천안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장김치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은 손수 담근 김장김치로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기독 정치인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의 회복, 부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CBS가 오늘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세계 석학들은 한국의 노동 환경이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 평등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CBS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이 초인구 절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 석학들을 초청했습니다. 야마사키시로 일본 내각 관방 참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노동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마사키 참여는 청년들의 소득과 결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심각한 고용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 시간이 많아질수록 둘째 출산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기업 조직과 경영진의 육아 친화적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당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30여 년 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수석 경제학자인 웰렘 아데마 박사는 다양한 사회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입시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쟁 체제의 개선을 비롯해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t would be good to reduce that gap and get younger people on the same wavelength again and be accepting of younger women pursuing their labor market aspirations. 청년들의 독립적 주거 비용의 부담도 지적하며 정부가 청년 부동산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직장과 가정 내 성평등을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집중을 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도 2030년까지를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올해부터 3년간 3조 6천억 엔을 투입해 청년 세대의 소득 향상과 양육 지원 확대 등에 나섭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국내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내비치며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야근 등 장시간 근로시간 간행이라든가 임금, 승진 등 면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 축소 등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기업과 함께 고쳐나가는데 한편 CBS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하며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오전 공의 회복, 부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기독 정치인들과 각계 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김장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복음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 부흥의 새벽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2년 만에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국정 하반기 역시 마음 모아 기도하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찬기도회 참가자들은 연합기도문을 통해 나라의 평화와 국민 존엄의 회복,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전도와 선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은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천안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나눔 현장을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자에 찹쌀과 차련미를 포함한 잡곡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을 담아 혹시라도 파손이 생기지 않게 정성스럽게 물품을 내려놓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어지는 작업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쪽에서는 정성을 더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께 조금이라도 저희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물 상자 400여 개는 천안시청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사랑나눔 대축제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이제 소외계층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백석대학교랑 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직접 이웃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천안시청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사랑나눔 대축제는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김장을 담가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는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천안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잡곡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농가와 소외된 이웃을 동시에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외 이웃 역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잡곡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의 사랑나눔은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28년째 진행하고 있는 쿵캠프를 비롯해 사할린 동포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의 나눔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학에서 마련한 이런 작은 그러한 선물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추위를 앞두고 김장김치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소외 이웃과 나누며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배추를 씻어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김장 속을 만듭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양념이 골고루 벨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버무리고 맛스럽게 완성된 김치 포기들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기독 NGO 구피플이 협력 복지기관들과 함께하는 우리 함께 김장해요 행사입니다. 지역에 계신 장애 당사자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마음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피플은 치솟는 밥상 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손수 담근 김장김치는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정과 사랑의 마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수십 명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김장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이제 나눔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김장 김치를 갖다가 드릴 때는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중하게 또 그만큼 좋아하고 이게 두고 드실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많은 정성을 담아서 이게 김치를 갖다가 담아서 드리는 거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피플은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녹번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400가정에 4,00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김천수 구피플 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이번 김장김치와 함께 겨울을 풍성하게 날 수 있길 바란다며 나누면 나눌수록 배로 커지는 사랑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베푸는 이 행사가 정말 이웃들에게 이 겨울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손수 만드신 이 귀한 김치들을 전달받는 그 이웃들이 서로가 마음 가운데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따뜻한 그런 동행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편 구피플은 서울뿐만 아니라 구미, 광주, 광양,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15개 협력기관을 통해 총 2,000세대에 20톤 상당의 김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3일엔 2024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말 연시를 맞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본부를 경기도 양주 이령연수원으로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리회는 최근 제36회 총회 첫 실행 부위원회를 진행하고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응급기금 확충과 교단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재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빌딩 13층과 16층을 임대하면 연간 약 25억 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응급기금을 보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본부가 갖는 상징성을 들어 본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재 광화문 본부는 교단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제1회 생명나눔 글,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경험이나 생명 나눔의 가치를 표현한 글, 그림 작품으로 모집했으며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헌혈이 지닌 가치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은 남양주 다산초등학교 이동건 학생의 작품 연결된 삶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전시관 갤러리 360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어제 제10회 청파 이만신 목사 기념 웨슬리언 부흥 설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에는 조찬희 학생이, 우수상에는 권혁준, 장인환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 설교대회에는 신대원생과 학부신학 전공자 16명이 참가했습니다. 웨슬리언 부흥 설교대회는 존 웨슬리와 이만신 목사와 같은 성결복음 부흥 설교자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 성서주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의 가치와 필요, 성경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며 성서복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한국교회가 정한 날로 올해는 12월 둘째 주일인 12월 8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공회는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의 성서 지원에 힘입어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기억하자면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해, 경제 불황 속에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각 교회가 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서주일 주제 영상과 설교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다양한 학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포럼에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동 중심의 1차원적 지원을 넘어 부모 등 가족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모, 자녀의 관계성 향상과 주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 등이 아동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변수가 된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의 마음 건강을 위해선 부모와 가족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미 상무교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복지기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인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시화의 시작이 52년 전에 목사님들과 평신도 그룹으로 시작되어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했던 것처럼 춘천 29만을 넘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춘천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성시합창단, 성시무용단 등 44개의 다양한 평신도 그룹을 조직해 춘천의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구미 상무교회가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지역 각계 인사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구미 상무교회는 7kg 김치 715상자를 행복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사랑플러스 봉사단 등 20여 군데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구미 상무교회 복지섬김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